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ICDL 자격증 따기 컴퓨터 에센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2강부터 5강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강을 한 23분, 4분 정도 들으시면서 뭔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2강부터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다시 한번 2강 부록 파일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ICDL 컴퓨터 에센셜 편이죠. 이쪽에서 사실상 이제 총 몇 문제 나오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3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27개 이상 정답을 맞춰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36문제 중에서 앞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객관식 이제 사지선다라고 하죠. 사지선다. 객관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객관식 5문제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려면 또 객관식도 정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2강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객관식 풀이라고 해서 컴퓨터 및 장치에 관련된 거, 즉슨 컴퓨터의 여러 가지 용어들, 컴퓨터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장치, 즉슨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컴퓨터를 조금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문제가 나오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은 보통 5문제 전부 다 정답으로 맞추는 마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객관식 풀이에 관련되어 있는 요약이고요.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샘플 폴더 안에 이렇게 객관식 5문제 요약 정리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르시면은 아마 다 요약이 된 것이 나올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 좀 이제 확대 좀 해서 요약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계속 쭉 이제 요약을 할 거예요. 요약된 정리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암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점사항은 시험이 시작하면 처음 맞이하는 객관식 5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객관식 풀이라고 해놨고, 이 컴퓨터 기본 용어와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식을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바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컴퓨터 얘기를 저랑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을 옆에다가 노트 같은 걸로 쓰면서 외우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하게끔 그냥 팔짱 한번 쓱 끼시고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정의와 그 다음에 용어의 종류와 특징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리면,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ICT라고 합니다. 이게 또 합성어예요. 또 합성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일단 정보기술이라는 영어가 뭐냐면 이제 IT예요. IT가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것과 이제 통신기술이라는 게 이제 CT입니다. CT. 통신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이것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것을 이제 ICT,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를 수집, 생산하고 가공,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다. 요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조금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요, 이제 정보통신 기술 쪽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용어들을 한번 알아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이렇게 짝대기로 한번 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빅데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데이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는 이제 분석이 어려운 거죠. 분석이 어렵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이제 약간 이제 휴대폰 같은 것들, 그리고 뭐 SNN 기술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뜻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아. 그래서 휴대폰도 이용해 보고 SNS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큰 데이터를 처리하자라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문제 푸실 때 이 설명을 보고 빅데이터를 고르는 문제만 푸실 거기 때문에 조금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어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영어로 혹시 아시나요?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V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상세계처럼 3차원 세계가 펼쳐진 세상을 말합니다. 현실 세계는 절대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 다 들어보셨을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제 AR이라고 합니다. Augmented Realit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증강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세계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세계에 현실 세계까지 중첩되어 있다. 즉슨 겹쳐져 있다는 뜻이죠. 겹쳐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3차원 기술이 보이는 약간 그런 홀로그램 같은 그런 뜻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각종 용어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랑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사물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Io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유선, 무선의 통신망을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사물에 접목시켜, 죄송합니다. 사물에 접목해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간 어떤 뜻이 되냐면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방에 불을 켜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사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굳이 불을 켜러 가지 않아도 이제 휴대폰으로 전구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자, 텔레매틱스가 있어요. 텔레매틱스는 제가 지금부터 조금 이제 좀 요약을 잘 하자면, 보통은 이제 통신과 정보과학의 합성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또 어디서 쓰이냐면요.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이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타이어에 빵꾸 뚫리면은 저희가 운전하다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텔레매틱스가 요즘에는 다 있어서 타이어에 빵꾸가 뚫리고 공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사물 인터넷 외우실 때는 사물에다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텔레매틱스는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중간 점검을 잠깐 하자면, 지금 배우고 계신 용어들이 전부 다 요즘 용어들. 그러니까는 뭔가 요즘에 발견돼 있고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카시어링. 이거는 뭐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공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빌려 쓰는 기존의 렌터카 방식에다가 이제 정보 기술을 접목시킨 거죠. 요즘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어떤 거라면은 렌터카 아실 거예요.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눈치도 조금 보이고 가격도 조금 비싼데, 카시어링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소카나 이제 그린카 같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이제 자동차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네, 뜻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전자화폐라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요즘에는 진짜 많이 쓰이죠. 전자화폐 같은 경우가 실제 화폐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제 하는 거니까, 일단 실제 현금은 아니에요. 실제 현금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붙였어야죠.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이제 지급 방식을 말하는 거고, 약간 사이버 화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사실상 그 ICDL에서 나오는 그 각종 용어들은 사실상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거나 하시면은 그래도 좀 보기를 지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굵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굵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기 속에서 골라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생들 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뭘 아셔야 하냐면,
컴퓨터 쪽에 있는 장치들을 조금씩 파악할 차례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하드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드웨어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2번 치고 자, 하드웨어라는 것을 먼저 아실 것 같은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솔직히 저희가 알듯이 같은 말로 장치라고 하고, 이제 기계, 뭐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즉슨 눈에 보이는 이제 장치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컴퓨터 등 이제 여러 가지들의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약간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컴퓨터 속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을 전부 다 하드웨어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왕이 있습니다. 즉슨 컴퓨터 본체 뚜껑을 열면 바로 나오는 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칩을 CPU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한국어로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고요. 약자입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인간의 두뇌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말 그냥 왕이죠. 컴퓨터 본질 속에 있는 두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이제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중에서 이 보드라는 말이 있으니까 약간 뭔가 넓은 판때기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들이 연결되는 주기판, 그러니까는 기계판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가 컴퓨터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아예 못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위에서 배웠던 CPU도 이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식당 가면은 주방장갑, 주방 보조가 있습니다. 보통 주기억 장치는 주로 기억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억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류로는 뭐가 있냐면 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롬이라는 친구들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램은 사용자가 쓰는 거고 롬은 컴퓨터가 쓰는 겁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은 있을 거고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주방장과 주방 보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 기억 장치도 있어요. 보통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저장 장치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치로서 보통 요즘에 SSD나 하드디스크, 이걸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하드디스크, 그리고 휴대용 장비인 이제 휴대용 저장 장치인 USB 이런 것들이 종류로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류죠, 이것들이 전부 다. 자, 이렇게 주기억 장치랑 보조 기억 장치 배우셨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래픽 장치입니다.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글과 그 다음에 그림 등 이제 화상 정보라고 하죠. 영상 정보 같은 것들 이것을 이제 모니터에 표시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 그리고 제가 지금 컴퓨터로 쓰는 이유들도 다 그래픽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좋은 건 사운드 카드 이거는 뭐 말씀을 뭐 안 드려도 될 것처럼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컴퓨터에서 이제 들리는 이제 뭐 음성 소리 정보죠. 소리 정보 뭐 음성 정보 등 다양한 이제 뭐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처리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녹음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재생 등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사운드 카드가 있죠.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아까 전에 위에 보시면은 그 보조 기억 장치들 중에서 이것들이 이제 종류들이잖아요. 그 중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이제 SSD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HDD라는 저장 장치가 컴퓨터 안에 있었었는데 요즘은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SSD가 있어요. 그래서 SSD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리드,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 다음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보통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한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라고 보통은 할 수 있겠고 뭐 가볍다라는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통풍이
잘 된다라는 특징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 장치랑 출력 장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입력의 반대가 출력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입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력하는 장치, 출력 장치는 뭔가 뽑아내는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키보드, 뭐 마우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캐너, 그 다음에 OMR 카드 아시죠? 그 OMR 기기, 그 다음에 뭐 바코드 등등 입력 장치는 굉장히 많고요. 출력 장치는 저희 눈에 보여줘야 되니까 프린터가 대표적으로 있고, 큰 거 뽑을 때 플로터도 있고, 눈에 보여주는 것 중에는 모니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제 하드웨어는 뜻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장치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CPU는 용어,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용어,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이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종류도 꼭 파악하시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저장 장치로서 이제 이것도 당연히 종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픽은 이제 화상 정보나 영상 정보 같은 것들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사운드 카드도 당연히 음성 정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한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 요거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입력 장치는 그냥 쭉 읽고 출력 장치도 쭉 읽으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는 객관식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컴퓨터 분류, 컴퓨터를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가 그냥 뭐 책상 위에 있는 거 말고도 휴대폰도 컴퓨터고 다 컴퓨터잖아요. 자, 첫 번째, 데스크톱이 저희가 알고 있는 PC라고 할 수도 있겠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PC방 같은 데로 가면은 구경할 수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데스크톱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죠. 노트북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 휴대 및 이동이 편리한 컴퓨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가방 등에 놓고 다니기 좋은 컴퓨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입니다. 이거 뭐 요즘에 없으면 안 되죠. 요즘에는 컴퓨터가 없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손바닥 크기의 모바일 단말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GPS 기능도 있고, 게다가 뭐 센서 기능도 있고, 뭐 전화 기능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이거 말고 뭐 인터넷도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소모져 있고, 요즘에는 컴퓨터를 안 사시는 분들도 많죠. 요 정도까지만 컴퓨터의 분류로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보셔야 되냐면요. 사실상 데스크톱이 뭔지, 노트북이 뭔지, 스마트폰이 뭔지 요 정도만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입출력 포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어로 포트 이렇게 쓰거든요. 입출력 포트는 대체 뭐며? 좀 약간 뭔지를 좀 알려드리면, 일단 포트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같은 말로 구멍이라는 뜻인데, 좀 구멍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왜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USB 꽂아 보셨죠? 그 USB를 꽂는 구멍 아시나요? 직사각형으로 얇은 거, 그런 구멍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치들을 연결하는 이제 입구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USB 포트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USB 포트는 컴퓨터에 휴대폰 등 각종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직렬 포트라고 합니다. 직렬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꽂는다는 얘기고요. 보통은 이제 버전으로서 2.0과 뭐 이제 3.0 버전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HDMI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HDMI를 통해서 뭐 미러링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 한데요. 보통은 이제 고선명 멀티 인터페이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및 음향을 전달하는 규격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노트북에 나오는 화면을 뭐 이제 저희 TV를 띄운다던가, 또는 모니터를 2개 쓸 때 쓰는 뭐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때 사용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배우시면은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친구들을 많이 배우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드가 뭐예요? 딱딱한이란 뜻이 됩니다. 그럼 딱딱한 것도 있으면 부드러운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드러운 걸 배우도록 할게요. 그게 뭐예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소프트웨어는요, 같은 말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요즘에 휴대폰으로는 앱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같은 말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단어로서 보통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말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배우셨던 CPU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램 등 시스템을 즉슨 컴퓨터를이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치들 중에 CPU랑 램 같이 이제 꼭 돌아가야 되는 장비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관리를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눠지는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친구들은요, 보통 기억을 좀 해주실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용자에게 편의를 주는 프로그램들을 의미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글, 뭐 워드, 뭐 크롬, 뭐 이건 웹 쪽이죠. 그다음 뭐 포토샵, 이제 사진 편집이죠.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약간 용도에 맞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만 조금 아시게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에서 하드웨어 배웠던 것들은 장치랑 약간 기계 이쪽이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입출력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틱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아까 전부처럼 위에 보시면은 컴퓨터에 분류를 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소프트웨어의 분류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을 약간 용도에 또는 뭐 이렇게 사용 규격에 맞게 분류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배우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 번만 좀 말해보면 어떤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도 프로그램 맞잖아요. 그쵸? 프로그램 맞아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게임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무료입니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럼 무료야? 나 그러면 당장 다운로드 받아야지. 근데 그 게임 안에서 약간 캐시라고 하죠. 이게 돈을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완전하게 돈을 주고 사세요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주고 또 게임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것도 있죠. 일단 기간을 정해두고 무료만 풀어둘게요 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한 가지의 프로그램에서 즉슨 어떤 한 가지의 소프트웨어는 이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정식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유료거든요. 아싸리 돈을 주고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반대인 공개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앞에 공개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기간에 제약이 없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무료로 약간 무료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용 소프트웨어랑 공개 소프트웨어는 만약에 보기 속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쉐어웨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격증 공부할 때 이 쉐어웨어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무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부터 뭐 3월 30일까지 한 달간 무료입니다 라고 풀어주고 그 이후에 마음에 들면 돈을 지불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약간의 뭔가 체험판 같은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 버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이제
알파 버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파 버전은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 해보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을 만들었으면 누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알파 버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알파 버전의 반대인 게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최종 사용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최종 사용자들을 모집하여 테스트 해보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데모 버전은 좀 다르고요. 알파랑 베타가 좀 두 가지가 있는 게, 알파는 내가 만들었으니 우리 회사에서 먼저 테스트 해볼게. 근데 알파 버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합니다. 정시를 출시하기 전에 일단은 한 100명만 모집해 볼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 100명 정도가 막 들어와가지고 해보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류할 게 뭐냐면 이제 패치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패치 버전은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미 다 제작이 됐고 이미 다 출시를 다 한 거예요. 출시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류가 걸렸을 때는 오류 수정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좀 떨어지면 성능 향상도 해주고, 약간 이제 등 뭐 이렇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같은 말로 업데이트라고도 하죠. 게임 업데이트, 뭐 휴대폰 업데이트 이런 말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분류를 공부를 하실 때에는 어떤 뜻을 보고 이제 용어들을, 제가 지금 적고 있는 용어들을 이렇게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저희는요, 이 용어를 보고 뜻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정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뜻을 보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고르는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상 위에서 제가 굵게 해놓은 부분들은 전부 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할 텐데, 요거는 뭐냐면요, 객관식 5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저희가 이제 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타 용어, 기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만한 확률이 조금은 큰 것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출력 장치에서 플로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위에 보시면은 출력 장치에 보시면 플로터 있죠. 이 플로터의 뜻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큰 그림이나 그리고 설계 도면 같은 것을 출력하는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트랙패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트랙패드라고 있어서 요즘에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손가락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지를 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신호 변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손가락으로 가를 썼어요. 그러면 이 가를 약간 신호로서 변환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스토리지라는 것은 이제 저장소라는 뜻이고 또는 기억장치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 보통 기억장치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스토리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웹캠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웹과 이제 카메라의 합성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약간 그런 기능을 웹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라고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뭐 사진, 그림 등의 파일을 입력하는, 어디다 입력하냐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로서, 아까 전에 스캐너는 위에 입력 장치 쪽에 스캐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게 뭐냐면 EPS라는 용어를 한번 알면 좋아요. 이거 한국어로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에 이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EPS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컴퓨터가 안 켜져. 왜 어제 잘 되다가 오늘 안 되지? 그럼 EPS가 약간 좀 맛이 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잠깐이라도 조금 이제 객관식 5문제를 맞출 때 조금은 또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것만 하고 바로 이제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ULA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진짜로 저도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한두 번 저는 들어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사용권 동의니까 내가 만든 거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라. 약간 이런 뜻이죠. 그쵸? 어, 제작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러니까 제작자를 만든 사람, 사용자는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제 계약 각서로 이제 통하는 거고요. 약간의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차피 저희는 이제 뜻을 고를 거기 때문에 뭐 플로터가 뭔지, 트랙패드가 뭔지, 스토리가 뭔지, 웹캠이 뭔지, 스캐너가 뭔지, EPS, 그 다음에 요거 이 영어를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위에서부터 이제 5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 쭉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했고요. 제가 굵게 친 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노트에다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끄도록 할 거고요. 수업을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제 프로파일에서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총 36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객관식 5문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식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도 객관식이 7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 강인 5강에서요. 5강이 이제 진도로서는 마지막이거든요. 객관식 7문제에 대한 또 제가 또 한글 파일에다 또 정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 30분이 넘어가서 조금 길었고 조금은 지루했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3강으로 돌아와서 계속 또 한번 작업식에 관련된, 보이시죠? 작업식에 관련된 컴퓨터에 대한 다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